2005년 3월 13일 어느 한 베테랑 동굴 다이버가 마지막으로 탐사된 지 30년 가까이 지나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미지의 동굴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동굴은 30년 넘게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라 아직도 발 디디지 못한 미탐사 구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모험심이 강했던 베테랑 다이버는 현장을 출발했고 곧 인류 역사상 그 동굴의 가장 깊숙한 지점까지 진입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노스요크셔 잉글턴 인근에 위치한 버크위드 동굴은 1970년대에 활동하던 베테랑 다이버 올리버 스타섬이 마지막으로 탐사에 성공한 뒤 그 어떤 다이버도 재도전에 나서지 않았던 곳입니다. 잉글턴의 하이 버크위드 지역 주변에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동굴들이 여러 뻗어 있으며 이 동굴들 중에서도 버크위드 동굴은 수평 형태로 이어진 긴 통로가 특징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통로가 비좁아 큰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채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동굴 내부의 부유물 때문에 시야가 쉽게 가려지는 탓에 조금만 몸을 흔들어도 침전물이 흩날려 시야가 제로에 가깝게 떨어져 버리곤 합니다. 그뿐 아니라 과거 다이버가 설치했던 이미 30년 이상 된 가이드라인 밧줄이 동굴 곳곳에 남아있어 이 오래된 밧줄이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동굴 다이버들은 입구 인근의 짧은 구간만 간신히 탐사하고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을 탐사했던 올리버 스타섬도 이 동굴은 매우 도전적이며 고되고 정말 위험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흐른 2005년 한 명의 베테랑 다이버가 다시 한번 문제의 동굴 탐사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콜린 프라이어로 당시 나이 29세 잉글턴에서 자란 동굴 다이버이자 탐험가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챈들러스 포트에서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며 주변의 동굴과 숲을 누비면서 탐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동굴에 매료된 콜린은 성인이 되어서도 동굴 다이빙을 계속 이어갔고 지역에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정도로 뛰어난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콜린은 잉글턴의 요크셔 서브터레니언 소사이어티, 줄여서 YSS라는 동굴 동호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동호회에는 콜린처럼 전문 다이버로 활동하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사이클을 즐기는 회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주말마다 동굴 탐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단체는 난이도가 쉬운 동굴부터 어려운 동굴까지 폭넓게 섭렵해왔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콜린은 동호회 회원이었던 제마 존스와 만나 함께 여러 동굴을 탐험하며 가까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둘은 몇 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거의 매주 한 번씩 동굴 탐사를 함께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콜린은 동굴 다이빙을 시작한 지 약 4년이 되었을 무렵 이미 거의 90차례에 달하는 다이빙 경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실전 경험이 대단히 풍부했기에 그가 오랫동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버크위드 동굴에 강한 호기심을 가진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버크위드 동굴을 제대로 탐사해본 사람은 10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하는 동굴이었죠. 그러나 그런 위험 요소들도 콜린에게는 호기심을 더더욱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그는 여자친구 제마와 함께 이 도전적인 동굴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탐사에 필요한 온갖 장비를 꼼꼼하게 챙겨 동굴로 향했습니다. 콜린은 동굴 입구와 잠수 지점까지 밧줄을 설치해가며 장비를 동굴 바닥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제마는 그의 다이빙 장비 점검과 잠수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때 마침 콜린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바로 같은 동호회 소속 동료인 스튜어트 앤더슨이었습니다. 동료 스튜어트는 다른 동굴에 갇혀 구조가 필요하다고 다급하게 연락해온 상황이었고 그와 동시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동굴에 진입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사정이 맞물려 이날의 동굴 다이빙은 한 차례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3월 13일 콜린은 다시 버크위드 동굴에 장비를 챙겨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마가 업무 관계로 참석할 수 없었기에 그는 홀로 장비를 옮기며 다이빙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콜린은 노련한 다이버답게 압력 게이지, 호흡기,
공기통 등 필수 장비를 재차 꼼꼼히 확인했고 정상 작동을 확인한 후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알려진 동굴에 수심 너머로 진입해 본 사람은 거의 없었기에 그는 이 다이빙을 성공만 한다면 도전적인 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밑으로 내려가 동굴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굴은 비좁아졌으며 그는 비좁은 통로를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오리발을 움직일 때마다 지나쳐온 통로에는 부유물이 일제히 흩날려 시야를 전혀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고불고불한 통로를 지나며 그는 수시로 압력 게이지를 확인해 남아있는 공기가 충분한지를 체크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결국 그는 동굴의 깊은 구역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콜린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1970년대 마지막 탐사자인 올리버 스타섬이 남겨두고 간 낡은 가이드라인 밧줄이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콜린은 이 밧줄을 발견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이 동굴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스타섬이 남겨둔 가이드라인 끝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할까? 호기심과 흥분이 교차하자 콜린은 망설임 없이 그 밧줄을 잡고 동굴의 더 깊은 곳으로 진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콜린은 스타섬이 과거에 도달했던 지점보다 훨씬 더 깊은 구역까지 가게 되었고 인류 역사상 버크위드 동굴에 그 지점에 발을 디딘 첫 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 콜린은 이곳에서 압력 게이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공기 탱크는 아직 3분의 2 정도가 남아 있었고 그는 다이버라면 꼭 지켜야 할 3분할 법칙에 따라 바로 복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3분할 법칙이란 다이빙 시 공기 탱크 용량을 3등분해 3분의 1은 하강 및 탐사를 위해 사용하고 3분의 1은 지상으로 복귀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남겨두는 원칙을 말합니다. 불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나 사고에 대비해 계획적으로 공기량을 분배함으로써 다이버 생존 확률을 높이는 핵심 안전 수칙입니다. 콜린은 공기를 약 3분의 2 남겨둔 상태로 다시 출구 쪽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나왔던 통로를 되돌아가던 중 갑자기 공기통이 툭 하고 어딘가에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압력 게이지를 확인해보니 공기통 자체에는 이상이 없어 보였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전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채 몇 미터 가지 못했을 때 이번엔 누군가 뒤에서 그를 잡아당기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콜린이 뒤를 돌아본 순간 그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30년 넘게 수중에 방치되어 있던 올리버 스타섬이 남겼던 낡은 가이드라인이 자신의 장비에 엉켜버린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날카로운 칼을 꺼내 얽혀있던 밧줄을 끊으려고 시도해봤지만 밧줄은 쉽게 끊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통로가 너무나 비좁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렵고 그가 몸부림칠 때마다 부유물이 더 많이 흩날려 시야까지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당황한 그가 몸부림칠수록 밧줄은 더욱 심하게 몸을 휘감는 최악의 악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외부에서는 콜린의 여자친구 제마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애초에 콜린이 연락을 주겠다고 했던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해 재빨리 구조대를 불렀고 동호회 동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은 구조대와 콜린의 동호회 동료 다이버들이 곧 현장에 도착했고 동료들은 동굴 입구 한쪽에 남겨져 있던 콜린의 장비를 발견하자 마음이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동료 다이버들은 하나둘씩 비좁은 동굴 안으로 진입해 수색을 진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콜린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동굴 입구에서 약 150m가량 들어간 곳에서 낡은 가이드라인 밧줄에 꽁꽁 얽힌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공기 탱크는 완전히 바닥나 텅 빈 상태였으며 결국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 약 7시간 만에야 콜린의 시신을 수면 밖으로 꺼낼 수 있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당시 콜린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밧줄에 몸이 심하게 얽혀 스스로 탈출하지 못한 채로 공기가 고갈되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밧줄에 장비가 걸리고 부유물로 인해 시야까지 가려져
방향 감각을 잃고 패닉에 빠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전 세계 동굴 다이빙계에 퍼져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아무리 경험 많고 노련한 다이버라 해도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위험 요소 앞에서는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운 사고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